안녕하세요. 권준강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계속 덥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 온도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덥고 에어컨 속엔 또 너무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보면은 비 소식이 없어요. 날씨가 이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뜨거워요. 35도, 36도까지 올라오기도 해요. 그렇게 너무 더운데 언제까지 이것이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단신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비에 의한 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경올림픽의 대만 선수단의 눈물겨운 사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신으로는요, 코로나 백신 모더나 백신을 작년도 12월 28일 날 문 대통령이 모더나 회장하고 전화를 해서 2천만 명분 4,000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차 2차 두 번씩 하니까 4,000회분 이렇게 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더나 측에서 그쪽에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확답을 한 건 아니고 그저 대화를 이렇게 했을 뿐이었는데요. 7월 초에 모더나 측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할 수 없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걸 쉬쉬하고 덮어 쉬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 또 그렇게 해서 확실히 체결이 안 됐으면 그러면 뭐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뭐 해당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라든가 모더나 회사에 미국에 보내서 어떻게 협상을 하도록 하지. 전화 하나 뚝 해놓고 그냥 나 모더나 회장이요, 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여하튼지 9억에 됐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그냥 방송에 난리치고 하더니 이제 어떨 거요? 뻥 아니야 뻥. 내가 뭐래, 뻥 아니야 뻥. 대통령이 뻥이나 치면 나라에 뭐가 됩니까? 애들도 뻥 치면 애들도 왕따 당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주변에 50대 있는 사람들이요, 백신 접종 예약을 하라서 지난번에 예약했던 뭐 밀려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냥 컴퓨터가 다운돼 가지고 그냥 중단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50대 예약을 했는데 모더나로 맞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모더나가 아니고 화이자로다 백신을 주워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화이자로 맞고 그러면 2차 맞는 기간이 화이자는 3주 안에 맞아야 되고
모더나는 4주까지 그 2차가 맞게 되는데, 아니 이거 교차 그 백신을 또 1차, 2차 맞게 되면 그거 어떡하냐, 걱정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더나가 없어. 예약을 받았는데 두루지 않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한국에 지금 백신이 몇십만 명분이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제 밝히지도 않아요. 이 질병관리본부 뭐 정인경인가 뭐 이한 사람들 도대체가 똑같이 이 정부 닮아가는지 말이지. 참나 도대체 답답한 사람들이야. 아, 날씨도 더운데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일들 할 줄 모를까? 그래서 백신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도 예방 접종률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연관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맞은 사람들이 뭐 한 30% 된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백신을 놔가지고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질질 진짜 정치방역이라고 하는데 정치방역으로 질질 끌고 가는지, 능력이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재부에서는 뭐 5조가 뭐 백신 구입으로 나갔더란데 그거 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모더나 것도 뭐 2천만 병 들어온다 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이 정부는 도무지 투명하게 밝히는 게 없어. 아이고야, 이게 잘 난 나란지 무슨 이게 애들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 부산에 갔는데, 이제 부산을 갔잖아요. 부산을 갔는데 어제죠. 부산을 갔는데 자갈시장을 이제 그 둘러보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윤석열이 그냥 완전히 윤석열이 파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대단한 그냥 그 인기였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부산을 아마 점령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당에 있는 전직 의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4명이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윤석열이가 8월 때까지 안 들으면 징계회부 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대 앞에 있는 그 맥주집에서, 통닭집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당에 들어가서는 또 달라져가지고 지금 뭐 아주 강하게 뭐 제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해요? 지금 국민의힘당에 나와 있는 후보들, 그 사람들 좀 띄워봐야, 최재형 그 감사원장 갔는데 좀 띄워봐야. 그래서 여론조사가 올라가서 15% 20%좀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견줄만 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는 윤석열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이 판인데, 글로 누구나 안 가겠어요. 이게 무조건 이번에는 정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 찾아와야지. 정권 또 오다 맡겨요. 아이고, 할 일은 안 오고 맨날 그 뭐 미주알 코지라고 싸움들이나 하고 말이지. 서로 아무래도 이러다가 당 깨지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또 만약 이 정부 뺏긴다면 나라도 거들나지만요, 야당은 그 정치인들도요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국민들 못 참을 거려. 이 일은 그때로 했다고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뭐
여권 대통령 후보들은 뭐 계속 뭐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계속 뭐 물고 늘어지고 별거 싸우니까 뭐 거기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여하튼 야권 단일화해서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진짜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다수입니다. 그 좌파들 뭐 20, 30% 빼고는 거의 다 우리 국민들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그 물폭탄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년 안에 한 번 온 이 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루에 800mm 정도 왔다니까 뭐 1년치 비 오는 게 하루에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뭐 장대 갔다 온 비가 온다는 게 아니라 장대가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푸듯이 막 부는가 봐 이게. 그래서 뭐 그 댐이 뭐 수십 개가 무너져 나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살상당했는데 정주시 말입니다. 정주시 뭐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냐 뭐 서울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가 뭐 편도 3차선이라고 그러는데 퇴근 시간 되니까 차가 거기도 뭐 큰 도시니까 차가 지하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비가 뭐 그 물이 그냥 갑자기 뭐라 들이쳐가지고 어떻게 되지 모르지만 그 5분 이내에 물이 찬다는 거 5분이요. 그냥 차 안에 그 지하도에 그 서 있던 그 차들이 그냥 전부 물에 덮여가지고 거기서 3명이 살아나왔대. 3명이 살아나왔대요. 뭐 우리 지붕 뚫고 그래가지고 이로 나왔다는데 여기를 지금 사람들이 그 큰 도시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숨을 대서 물에 차가 잠겨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중국의 공산당은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보도. 4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4명. 그 정주시 지하도 그 큰 사고에 거기 그 차에 꽉 찬 차 안에 그 지하도에 물이 꽉 차가지고 그런데 4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4명이요. 그건 나라가 무슨 그래요. 그게 공산당을 못 믿는 거예요. 서방 세계에 있는 기자가 그걸 찍고 보니까 그 사람들 또 뭐 퇴출시키고 뭐 보도 못하게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홍콩 쪽으로 나와서 발표를 얘기하는데 그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 차에 있는 숫자하고 이렇게 대략 인수 그 뭐 버스도 있고 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들은 그런 뭐 미니 버스도 있고 뭐 이 차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그걸 찾다는데 뭐 약 6,000명에서 6,400명 정도가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죽은 시체를 그냥 차에다 막 그냥 실어내가고 막 그러는데 군인들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군인들이 확 지키거든요. 꼼짝 못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4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4명이 사망. 기가 막힌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이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제대로 발표를 안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국가 따라가는 형태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보도가 나오게끔 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또 국민한테 그렇게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저 청와대 욕먹고 잘못한 거 같은 것들은 전부 덮어. 또 언론들도 보도를 안 해.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도 유튜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보도를 안 해. 그저 이 정부라든가 청와대 잘 되는 거는 그냥 보도를 해요. 또 야당 잘못한 건 막 씹어낼 것 같은 건 막 해. 근데 세세한 문제를 사실 그대로 보도를 나타내고
이거 다 써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문재인이도 그래서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문재인이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정주시가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말하는 사람들은 우한에서 코로나를 그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 세계가 수백만이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독한 악질적인 일을 범해서 하늘이 노해서 하늘의 벌이 징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나쁘지만 거기서 희생된 그 중국의 국민들 정말 그 가족에게 위로를 하고 그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인재에 의한 그 사망이 수천 명이 됐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거는 정말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메달을 맺겠다고 뭐 한 거 그런 거야. 뭐 그게 뭐 보도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양궁 대회가 있잖아요. 양궁이요. 활 쏘는 거. 양궁 대회인데 뭐 우리나라가 뭐 양궁에는 항상 뭐 앞서가는 나라니까 이번에 양궁에서 단체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잘했어요. 양궁에 금메달을 하고 있다는데 대만하고 겨루다가 대만이 6대0으로 패하고 대만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대만이 올림픽 출전하는데 올림픽 그 위원회의 그 조치에 의해서 중국의 눈치 보냐고 그러는 거죠. 대만이라는 국기를 가지고 출전하지 못하고 이름을 차이니스 타이베이 있잖아요. 그 대만 수도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답니다. 중국은 차이니스로 나가고 이렇게 출전하는데 대만의 거기 선수들이라든가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대만 국기도 들고 흔들지 못하고 차이니스 타이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출전이 되는데 이번에 양궁 선수들 은메달 그렇게 탔는데 한국 선수들이 대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만하고 대만을 자꾸 이렇게 차니까 너무 눈물 겹도록 고마워서 은메달 딴 것보다 더 대만이라고 그렇게 불러준 것이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이 인터넷상 특히 대만에는 온통 거기에 댓글들 들어가고 말이죠. 대만에서 그냥 한국 선수단이 대만이라고 국호를 불러줬다. 그래가지고 큰 난리가 났다. 아주 뭐 굉장하답니다. 오히려 양궁의 금메달, 은메달보다도 대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참 요즘에 이 정부 하는 거 보면서 전에 문재인 대통령 문통이 이북의 평양에 갔을 적에 뭐 거기 수십만 모인 데서 연설하는데 남쪽 대통령입니다라고 해요. 남쪽 대통령
이 나라가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미친 거 아니면 남쪽 대통령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외국 나오면 코리아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쪽 대통령? 참. 이 멀쩡한 나라를 놔두고 나라를 그렇게 깎아내린다든가 또 뭐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거 그렇게 무슨 어렵고 난색을 피우는 거 이건 그 나라의 국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 그냥 아이고 어떻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전에 옛날에 해외 가면 말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한참 여기 제일 많이 간 데가 이제 태국 아닙니까? 태국 이제 방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또 고속도 타고 저기 어디 파타야 한국 사람들 파타야 많이 가죠. 파타야에서 그 배 사고 나서 또 사람들도 한번 많이 사망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파타야 가면 거기 또 바닷가 가운데 있는 산호섬 그 있죠. 이제 그때 여행 단지가 다녀보면요, 거기 이제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이제 어디 뭐 미국을 가든지 가면은요, 그 호텔 앞에 국기 개양 때 태극기 아니야 길을 어떻게 쭉 가놨습니다. 근데 한국 태극기가 딱 걸렸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예? 다니면서 태극기 쫙 걸렸으면요 그 태극기 보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흐뭇하고 기쁘고 참 그 관광의 묘가 있더라고요. 태극기 없는 호텔은 이놈의 호텔은 왜 한국에 태극기도 안 달아놨다고 한국을 뭐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거든.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되기 전에 미국에 말이죠. 그 유엔에 가면은 유엔 가입한 나라에 태극기가 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 유엔 본부 가보셨죠? 가강 때 가보시잖아요. 누에 가면 그거 가보시잖아요. 그 옛날 가보게 쫙 보면 한국에 태극기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쓸쓸했는데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는 태극기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미국에 사는 그때 살던 그 교민들, 미국에 하는 그 교포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이렇게 나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무슨 좌파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고려연방제로 간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쟤들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 국민들 뜻은 그게 아니요. 그 일부에 있는 좌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아니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레퍼블릭 코리아, 이렇게 한국을 자유민주국가에 있는 틀에 있는 한국을 우리는 원하지. 고려 연방제인지 고구려 연방제인지 뭐니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도 있어요. 하고 싶은 들만 그리고 그냥 가. 아주 하나도 안 붙을 테니 다 가라고 다. 아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납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는 거 봤어요? 그럼 한국이 싫으면 떠나라고 가. 그럼 말리지 않니까. 그게 없는 게 우리 도와주는 거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 대만의 그 선수들이 대만에 불러줬다고 그 나라에서도 그냥 그 국민들이 그냥 인터넷에 그냥 막 올라가고 그냥 고맙다고 한국 양궁 선수들이 대만이라고 불러줬다고 그 선수들도 그리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 없는 서름. 아시겠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이 내 집 없는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인 거요. 이렇게
있었던 그 이쯤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루하루 자꾸 지나가는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는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돼서 누가 됐든지 반드시 돼서 이 나라를 이 엉터리, 이 무능한 정부, 이 뻥만 치는 정부, 정권 찾아와야죠. 찾아와야지. 그래서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 그 시절로 가야죠.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고 자유우방과 교역하는, 그리고 위대를 강화하는 그런 나라가 꼭 되기를 여러분들과 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이 더위인데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잘 이기시고 찬 거 날고 드시지 마세요. 꼭 익은 거 익혀 드시고 좀 물도 따뜻하게 미지근한 물로 좀 드시고, 그리고 너무 찬데 오래 계시지 말고 온도 좀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더위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에서 여러분들 건강 유지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영희입니다.